어머니, 또 그러실 거예요? 정말 이제 지겹다고요. 박미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른 아침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8살의 미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남들에게는 착한 며느리로 통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없는 집에서의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78배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평생 단정함과 예의를 중시해왔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기억이 흐릿해지곤 했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 방금 전 일도 가끔 기억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내가 뭘 잘못했니? 그냥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미연의 얼굴은 이미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화장실은 저쪽인데 왜 자꾸 부엌으로 가세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그러시고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리둥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화장실로 가려고 했는데 어쩐지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익숙해야 할 집안이 자꾸만 낯설게 느껴졌죠.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김정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42살의 정우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듬직한 체격, 그리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는 동네에서도 효자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아들로 알려져 있었죠. 정우야, 일찍 왔네. 미연은 순식간에 얼굴 표정을 바꾸며 남편을 반겼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정우가 어머니께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우야, 왔구나. 오늘 일 많이 힘들었지? 괜찮으세요? 어머니, 미연이가 잘 모셔드렸을 텐데요. 정우는 아내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미연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연은 정우 앞에서는 항상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으니까요. 네. 어머님과 하루 종일 재미있게 보냈어요. 미연의 대답에 정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무시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은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께 정성스럽게 반찬을 덜어드리며 안부를 물었고 미연은 능숙하게 집안일을 처리하며 현명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어렴풋이 기억나면서도 동시에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우가 서재로 들어가자 미연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이런 식이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우가 출근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연의 얼굴에서는
어제까지의 다정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침 햇살이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면서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어요. 미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내 인생이 뭐가 됐는지. 그때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내가 화장실 좀. 또요. 아까도 갔다 오셨잖아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 바닥난 것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뭘 기억하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시고. 미연은 설거지하던 그릇을 세 개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당당했던 손이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습니다. 미연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말해줘. 뭘 잘못했냐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하셨어요. 그냥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미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 주는 말들은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정우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어요. 게다가 요즘 자꾸 기억이 흐려져서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연은 컵라면 하나를 끓여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이거 드세요. 라면만. 반찬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만 미연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혼자 라면을 드시며 속으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전에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는 컵라면이 전부였어요. 오후에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또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복도에서 헤매고 계시는 것을 본 미연은 혀를 찼어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미연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세요? 아파. 미연아, 너무 세게. 할머니의 가는 팔에 빨간 자국이 남았습니다. 미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어요. 저녁 무렵 정우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팔에 남은 자국을 긴 소매로 가리고 계셨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미연이가 잘 챙겨줬어.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기하셨어요. 정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정말 고생 많아.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당연한 일인걸요. 미연은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쓰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셨어요. 낮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하셨어요. 미연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망감이 더 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임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우가 출근한 후면 집안은 마치 다른 세계가 되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녀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정우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셨죠. 미연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멈춰서서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그제도 똑같은 이야기. 정말 지겹다고요. 그랬나? 미안해, 미연아. 나도 모르게. 할머니는 당황하며 사과하셨지만 미연의 화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소리 듣는 제 기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미연은 청소기를 거칠게 밀면서 할머니 발치까지 들이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셨습니다. 어머니, 거기 서 계시지 마세요. 청소하는데 방해된다고요. 할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미연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말 답답해. 빨리 비켜주세요. 할머니는 간신히 소파로 피해 앉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오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무례함을 절대 참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점심때가 되자 미연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몫은 따로 덜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어디 있니? 찌개 있잖아요. 직접 떠서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찌개를 떠보려 했지만 손목에 힘이 없어 자꾸 흘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떨어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야.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지르셨지만 미연은 못 들은 척했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화상을 달래셨습니다. 오후에 할머니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했지만 컵이 높은 선반에 있어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려 하셨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연아, 컵 좀. 알아서 하세요. 저도 바쁘다고요. 미연은 빨래를 개면서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결국 목마름을 참으셨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물 한 모금 마음 편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부끄러워하시며 조용히 치우려 하셨지만 미연이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까지 제가 해야 하나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역겨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내가 치울게. 이미 다 더러워졌는데 뭘 치워요. 정말 한심해. 미연은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하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아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시네요. 미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우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할머니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지만 두꺼운 벽에 가려져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며느리의 말이 맞는 건 아닌지 의심하셨습니다. 치매로 인한 혼란과 며느리의 가혹한 대우가 할머니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미연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정우는 서재에서 일을 보면서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요즘 어머니가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지신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잘 모시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각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행복했던 가족의 꿈을, 미연은 자유로웠던 과거의 꿈을, 정우는 평화로운 가정의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현실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우가 출근한 후면 집안은 마치 다른 세계가 되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녀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정우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셨죠. 미연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멈춰서서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그제도 똑같은 이야기. 정말 지겹다고요. 그랬나? 미안해, 미연아. 나도 모르게. 할머니는 당황하며 사과하셨지만 미연의 화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소리 듣는 제 기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미연은 청소기를 거칠게 밀면서 할머니 발치까지 들이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셨습니다. 어머니, 거기 서 계시지 마세요. 청소하는데 방해된다고요. 할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미연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말 답답해. 빨리 비켜주세요. 할머니는 간신히 소파로 피해 앉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오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무례함을 절대 참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점심때가 되자 미연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몫은 따로 덜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어디 있니? 찌개 있잖아요. 직접 떠서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찌개를 떠보려 했지만 손목에 힘이 없어 자꾸 흘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떨어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야.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지르셨지만 미연은 못 들은 척했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화상을 달래셨습니다. 오후에 할머니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했지만 컵이 높은 선반에 있어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려 하셨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연아, 컵 좀. 알아서 하세요. 저도 바쁘다고요. 미연은 빨래를 개면서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결국 목마름을 참으셨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물 한 모금 마음 편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부끄러워하시며 조용히 치우려 하셨지만 미연이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까지 제가 해야 하나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역겨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죄송해, 미연아. 내가 치울게. 이미 다 더러워졌는데 뭘 치워요. 정말 한심해. 미연은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하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아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시네요. 미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우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할머니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지만 두꺼운 벽에 가려져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며느리의 말이 맞는 건 아닌지 의심하셨습니다. 치매로 인한 혼란과 며느리의 가혹한 대우가 할머니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미연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정우는 서재에서 일을 보면서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요즘 어머니가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지신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잘 모시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각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행복했던 가족의 꿈을, 미연은 자유로웠던 과거의 꿈을, 정우는 평화로운 가정의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현실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지속적인 학대와 스트레스로 인해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자주 깨어나셨습니다. 어머니, 또 밥을 안 드셨네요. 정우가 퇴근 후 식탁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밥그릇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셔서 그래요. 억지로 드시라고 할 수도 없고. 미연은 능숙하게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 드리지 않았어요. 딱딱한 밥과 질긴 반찬만 내놓고는 혼자 알아서 드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우는 어머니께 다가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이러면 몸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할머니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좀 그래. 괜찮아요. 그냥 입맛이 없으신 거겠죠.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할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말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뼈만 남은 듯한 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미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모셔가 볼까요? 미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냥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치매도 있으시고 병원 가시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검진은 받아보시는 게. 정우의 제안에 미연은 내심 초조해했어요. 만약 병원에서 할머니의 영양실조나 스트레스 상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낯선 곳에 가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우는 아내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연이 항상 어머니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우의 친구인 박 과장이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정우는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사이 박 과장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 과장이 인사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잠시 박 과장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 박 과장. 맞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박 과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정하셨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고 있어.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힘없었어요. 박 과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미연이 차를 가져와 박 과장에게 건넸어요. 어머님이 요즘 좀 피곤해 하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미연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박 과장은 여전히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정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박 과장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뭔가 예전과 다르게 보이시는데. 아, 치매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정우의 대답에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단순히 치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 과장이 돌아간 후 미연은 불안했어요.
혹시 박 과장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우에게 말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셨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셨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으셨어요. 복도를 헤매다가 거실 탁자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정우가 잠에서 깨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부여잡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나요? 정우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는데 할머니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미연도 나와서 상황을 확인했지만 별로 놀라지 않는 듯 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상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무릎에 멍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저를 깨우세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에게까지 폐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어요. 그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넘어진 사건 이후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업무 중에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미연은 이런 변화에 내심 긴장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면서 할머니를 학대할 기회가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가 갑작스럽게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려고 집에 들렀어요. 평소라면 절대 이런 시간에 오지 않았을 텐데 이날은 예외였습니다. 여보, 저 잠깐 와서. 정우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지만 집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의 작은 비명소리와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거실로 향했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미연이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계셨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연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의 팔을 놓았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아니, 이게 아니라. 미연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정우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전히 말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우가 할머니께 다가가자 할머니의 팔에 빨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발견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연아, 설명해.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위협적이었어요. 미연은 머리를 빠르게 굴리며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머님이 그릇을 깨뜨리셔서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셔서. 하지만 정우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표정, 미연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그동안 놓쳤던 할머니의 변화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할머니께 무릎을 꿇고 앉으며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고 계셨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말씀하기 두려워하셨습니다. 정우야,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미연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헛것을 보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치매 때문에 현실과 헷갈리시는 거예요. 정우는 아내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아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말이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정우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미연의 시선이 무서워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로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부장님.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 당장 와야 한다고 했지만 이 상황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요. 곧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미연을 향해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돌아와서 얘기해야겠어. 정우가 나간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미연은 이제 자신의 비밀이 들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우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보호해주려 했던 그 마음을 느꼈어요. 정우야는 알아야 해. 진실을.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을 들은 미연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만약 할머니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때 정우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미연은 할머니께 수면제를 몰래 타서 드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일찍 주무셔요. 오늘 낮에 일 때문에 많이 놀라셨나 봐요. 미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지만 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야겠어. 정우의 말에 미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두려운 눈빛, 미연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할머니 팔에 남은 상처들. 미연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할머니 방에서는 깊은 잠에 빠진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지만 그 꿈속에서도 할머니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미연은 잠에서 깨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우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야 했어요. 이른 아침 정우가 세면을 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 미연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면제 때문에 깊이 잠들어 계신 할머니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미연이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는 몽롱한 상태로 눈을 뜨셨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니? 할머니는 수면제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릿했어요. 미연은 이런 할머니의 상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기억나세요? 정우한테 이상한 말 하신 거요. 무슨 말을? 할머니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수면제와 치매 증상이 겹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우한테 거짓말 하셨잖아요. 제가 때렸다고 괴롭혔다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미연은 교묘하게 할머니의 기억을 조작하려 했어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시며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정우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 계속 이상한 말씀하시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미연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위축되셨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정우가 세면을 마치고 나왔어요. 미연은 재빨리 할머니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정우는 곧바로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주무셨어요? 정우야.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정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는 분명히 진실을 말씀하려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아.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꿈. 그런데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본 정우는 어제 자신이 본 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어머니, 혹시 미연이가 어머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미연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요즘 헛것을 보나 봐. 할머니의 대답에 정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제 본 것이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부엌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팔에 있던 상처들, 급격히 야위어진 몸, 그리고 어제 목격한 장면들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회사에 가면서도 정우는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미연은 정우가 나간 후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정우가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어머니, 오늘도 밥 안 드실 거예요. 미연은 할머니께 차가운 밥과 김치만 내놓았어요. 다른 반찬은 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좀 더. 그것만 드세요.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할머니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아들이 보여준 따뜻함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정우는 갑자기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모셔가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정우는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에 모셔가려고 해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연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면 할머니의 영양실조나 스트레스 상태가 발견될 수도 있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어머님도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상태가 너무 걱정돼요. 제대로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정우는 단호했어요. 미연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두려워하셨어요. 병원에서 자신의 상태가 드러날까 봐서가 아니라 미연의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정우야, 괜찮아. 굳이 병원까지. 어머니, 꼭 가셔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우의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서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께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미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동행했어요. 만약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우가 너무 단호했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싶어 했고, 할머니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고 있었으며, 미연은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김영숙 할머니는 이력서 교수였던 이정희 의사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이정희 의사는 치매 전문의로 유명했지만 그보다도 환자의 마음을 잘 읽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할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정우와 미연이 뒤에 앉아 있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정희 의사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환자의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보호자분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환자분과 단독으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연은 당황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면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을 잘 못하셔서. 괜찮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이정희 의사는 단호했어요. 정우는 아내를 이끌고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료실에 할머니와 의사만 남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정희 의사는 할머니께 다가가 의자를 가까이 옮겨 앉았습니다. 할머님,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의사의 따뜻한 격려에 할머니는 조금씩 용기를 냈어요. 며느리가 나를 때려요. 첫 마디를 꺼내자 나머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말씀하셨어요. 굶주림, 폭력, 정신적 학대까지 모든 것을요. 이정희 의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팔에 있는 멍자국, 영양실조로 인한 체중 감소, 스트레스로 인한 떨림 증상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의 증언과 일치했어요. 할머님,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불러 할머니를 별실로 모셨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정우와 미연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정희 의사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매우 심각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의사의 말에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학대라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흔적이 명확합니다. 영양실조도 심각한 상태이고요.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데 정우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며느리분께서 폭력을 행사하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급격한 체중 감소, 팔에 있던 상처들, 그리고 어제 목격한 장면까지. 미연아. 정우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미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아닙니다. 이정희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님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결과도 모두 일치해요.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었던 아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미연은 바닥에 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이정희 의사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 행위예요. 그 말을 들은 미연은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의사는 정우를 별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간호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할머니께 다가가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들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을 토해내셨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어머니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몰랐던 게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부자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고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미연이 혼자 남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경찰이 곧 올 것이고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정희 의사는 관련 기관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은 즉시 처리되어야 했거든요. 병원은 급작스럽게 소란스러워졌지만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아들이 자신을 믿어주었으니까요. 한 달 후 김영숙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체중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정우야, 차 한잔 할까?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말씀하시자 정우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끓여드릴게요. 이제 정우는 매일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으려는 듯 정성껏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미연은 친정에서 지내며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우의 친구인 박 과장이 가족과 함께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박 과장은 지난번에 할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손님 오신다고 하셨죠?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박 과장님 가족이 온다고 했지. 내가 음식 준비를 해야겠네. 정우는 할머니가 직접 요리하시겠다고 하시자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말리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할머니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어머니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해볼게. 할머니는 의욕적으로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치매 증상은 여전히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리하는 즐거움을 되찾으셨어요. 정우는 할머니 곁에서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미연이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서 부엌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했어요. 정우야, 내가 어렸을 때 이 잡채를 참 좋아했었지. 할머니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씀하시자 정우도 웃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자간의 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 과장 가족이 도착했어요. 박 과장은 지난번과 완전히 달라진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고마워요. 요즘 정우가 잘 챙겨줘서 그래요. 할머니의 밝은 미소를 본 박 과장은 안도했어요. 지난번에 느꼈던 불안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의 아내와 아이들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어요. 특히 초등학생인 딸아이는 할머니께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우리 공주님.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우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고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정말 일품이네요. 박 과장의 칭찬에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끼셨거든요. 정우는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모습을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박 과장은 정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야, 어머님이 정말 좋아 보이시네. 지난번에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 과장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형이 느낀 것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이제 어머님과 단둘이 잘 지낼 수 있겠어요. 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모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고요. 정우의 다짐을 들은 박 과장은 흐뭇해했어요. 친구가 진정한 효자가 되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우와 할머니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참아주셔서.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고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었고 아들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치매는 여전히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안정감이 증상을 완화시켜 주었어요. 정우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모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새벽에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시려다가 길을 잃으셨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우가 바로 일어나서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정우야.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보낸 과거와 달리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매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과 이해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영숙 할머니와 김정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으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마이너스. 김영숙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닌 할머니로 유명해지셨어요. 매일 아침 정우와 함께 산책을 나가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시며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히 있었지만 사랑과 관심 속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우의 세심한 보살핌과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인지 능력이 조금씩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비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더라도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추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미연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감옥에서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할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정희 의사는 정기적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력에 감탄하며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와 정우는 벚꽃이 만발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정우야,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도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사랑을 이제 제가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모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어요. 때로는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정우의 이름을 잊어버리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우는 인내심을 갖고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정우를 보며 진짜 효자라고 칭찬했지만 정우는 이제 효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들 모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다른 가정에서도 노인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기억이 흐려져도 그날그날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 두고 싶으셨거든요. 오늘 정우와 함께 꽃 구경을 했다. 참 예뻤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커줘서 고맙다. 일기장에 적힌 할머니의 글씨는 예전만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 정우의 간절한 바람이 밤하늘 별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김영숙 할머니와 김정우 부자에게는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치매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남아있고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